여러분,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 운동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물은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공복에 과일이 좋다?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만 모았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결과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곤함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리는 이 5가지만 실천하면 매일 피곤한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아프지 않는 몸이 되고 병원비로 돈 쓸 일이 줄어듭니다. 10년 뒤에도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딱 5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진짜 건강을 위한 5가지 핵심 루틴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아침 운동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녁 4시에서 6시가 가장 좋은 운동 시간.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밤새 세워둔 차를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풀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 무리가 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아침에 갑자기 운동하면 심혈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근육 온도가 올라가 있고 관절도 부드러워져 있어서 운동 효율이 높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천 팁입니다. 아침에는 무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이 적당합니다. 본격적인 운동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물은 목마를 때만, 강제로 마시면 오히려 해로워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마시느냐와 내 몸이 진짜 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을 생각해보세요. 연료가 충분한데 계속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넘쳐서 엔진이 망가집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지 않은데 억지로 마시면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친 수분 섭취는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몸이 물에 젖어서 전해질이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심하면 어지럼증, 구토, 심장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억지로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의 온도를 살짝 낮춰라. 0.5도만 낮춰도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다고요?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내 몸의 온도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을 살짝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 즉 천이 높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만 동시에 노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온도를 조금 낮추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신체의 회복 능력이 좋아집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내 몸의 천을 0.5도만 낮춰도 평균 수명이 10%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동물들을 보면 대체로 천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거북이, 뱀 같은 동물들은 천이 낮고 수명이 깁니다. 반면에 쥐나 햄스터 같은 작은 포유류는 천이 높고 수명이 짧습니다. 실천 팁입니다. 자기 전 방 온도를 약간 낮추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로 가볍게 샤워하는 것도 천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식후에 먹기. 공복에 먹는 과일은 당만 가득 찬 사탕과 같아요. 과일은 건강식이라서 언제 먹어도 좋다고요? 아닙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탕 1개 먹었을 때랑 공복에 과일 1개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과일 속에 있는 프럭토스는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입니다. 이미 다른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과일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요약입니다. 과일은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5번째, 편식도 때로는 괜찮다. 우리 몸은 적응의 달인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편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적응의 달인입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꾸준히 먹지 않아도 부족한 영양소는 다른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안 먹어도 우리 몸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 무작정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입니다. 내 몸이 거부하는 음식이 있다면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양한 영양소를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셨죠? 아침 운동, 물 많이 마시기, 공복 과일 이런 것들이 꼭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배운 5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